수동태에서 목적어가 두 개 나올 때를 물어보는 것 같은데, 먼저 능동태와 수동태의 차이는, 능동태란 주어가 동사한다 목적어를 이고, 그 다음에 수동태란 것은 목적어가 주어제로 이동을 하게 되면 동작을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받는 것이기 때문에 동사 모양을 비동사 다음에 과거분사 즉 PP 형태로 바꾸고, by라는 뭐뭐에 의해서라는 단어로 행위자를 뒤에다가 붙여주는 게 수동태입니다. 그러면 수동태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뒤에 명사가 나올 수가 없는 게 일반적인데 자, 정리를 다시 하면 이게 능동이고, 목적어가 조절을 하면 동작을 받게 되고, by를 이렇게 쓰고 수동태라고 하는데, 수동태는 뒤에 명사가 없는 게 일반적이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기서 발전을 해서 목적어 두 개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처럼 My boyfriend gave me this ring 이라고 해서 목적어가 두 개가 나올 수 있거든요. 목적어는 첫 번째 목적어를 간접 목적어, 좀 쉽게 말하면 사람, 뒤에 오는 직접 목적어, 쉽게 말하면 사물. 왜 이렇게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라고 부르냐면, 원래는 을, 눌로 해석되는 게 목적어인데, 그 앞에 특정 동사들은, 즉 뭐 기브 있죠? 예, 기브나 이런 동사들은 목적어를 이렇게 두 개를 한꺼번에 쓸 수 있는데, 뭐뭐에게라고 해석되는 목적어를 간접 목적어라고 하고, 뭐뭐를이라고 해석되는 목적어가 원래 목적어니까 직접 목적어라고 합니다. 순서는 간접 목적어 즉 사람이 먼저 나오는 게 일반적이고, 이렇게 그다음에 사물 목적어 이렇게 뒤에 나오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제 사람, 사물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고, 또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수동태를 배우고 있으니까, 수동태란 뭐가 수동태? 목적어 앞으로 오는 게 수동태잖아요. 그러면 목적어가 이번엔 두 개니까 수동태가 두 개가 생깁니다. 첫 번째로 간접 목적어, 즉 사람 목적어 앞으로 올 때는 미가 앞으로 오니까 이렇게 앞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I가 되고, 그 다음에 동작을 받기 때문에 비동사 PP를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이게 A가 앞으로 왔으니 B가 그대로 이렇게 남아 있겠죠. B 즉 직접 목적어를 또는 사물을 앞으로 빼서 수동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똑같이 비동사 PP를 이렇게 쓰는데, A가 뒤에 이렇게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B가 앞으로 갔으니 됐습니까? 문제는 뭐가 발생을 하냐면, 첫 번째 수동태는 나는 기부되었다니까 해석 어떻게 하면 되겠어? 봤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B의 해석은 원래 을처럼 해석이 되니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즉, 첫 번째 문장은 My boyfriend 남자친구가 기부 주었습니다. 나에게 이것을 주었는데, 그러면 나는 뭐 하게 되고 받게 되는데, 뭘 받게 돼? 이 반지를 받게 되잖아요. 그죠? 누구에 의해서? 내 남자친구에 의해서. 그래서 원래 B가 룰로 해석됐으니까 이걸 룰로 해석 쓰면 되겠는데, 2번에서 to를 안 쓰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모양이 똑같잖아요. 그죠? 어떻게 똑같냐면
명사 나오고 비동사 PP 나오고 명사 나오고, 다시 명사 나오고 비동사 PP 나오고 명사 나오고. 구조가 똑같으니까 해석을 어떻게 할 수도 있게 되냐면 이거를 늘로 해석을 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반지는 나를 받은 게 아니고 이 반지는 주어진 거죠. 누구한테? 나에게. 그래서 에게란 말을 여기 써줘야 되므로 앞에다가 에게란 말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밑에다가 주어 다음에 동사 다음에 A, B 목적어가 두 개 나올 때 첫 번째는 간접 목적어, 두 번째는 직접 목적어라고 합니다. 그러면 A가 앞으로 오면 수동태가 되겠죠? 그럼 B가 그대로 오고, B가 앞으로 오면 수동태가 역시 될 텐데 이번에는 어떤 말을 써줘야 돼? 이 에게란 말을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에게란 말이 영어에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to, 두 번째는 for, 세 번째는 over가 있으니까 이런 말 여기다가 써주면 해석이 헷갈리지 않겠죠? 첫 번째 문장 해석은 A가 B를 받았다 등등으로 해석하시면 되고, 이번 문장 해석은 B가 주어집니다 A에게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밑에 플러스 보면 사행식 동사 중에서 바이나 메이크나 셀 같은 동사는 사람인 조인에서 통째로 쓰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크게 문제 삼을 필요 없을 것 같고 이걸 한번 예문을 통해 살펴볼게요. 자, 2번 보겠습니다. 2번. 미스터 스미스가 가르칩니다. A에게 B를. 됐습니까? 그럼 A가 앞으로 오면 비동사 PP로 수동태를 만들고 뒤에다가 B를 쓰면 되겠죠? 어떻게 쓰면 될까요?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미 이제 한번 했으니까 이제 B를 앞으로 써서 수동태를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즉 B가 앞으로 왔으니 뒤에 A가 남아있을 텐데 이때는 뭐뭐에게란 말을 써줘야 되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 하고 이제 해석법인데 수동태 해석은 두 가지로 되거든요. 대부분은 뭐뭐 되다, 뭐뭐 해지다라고 해석되는 게 일반적인데 반대 의미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거를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A번에 뭐뭐 되다 해졌다라고 해석되는 경우는 대부분이기 때문에 비동사 PP가 나오면 되다, 비동사 PP가 나오면 되다, 비동사 PP가 나오면 하다가 아니고 되다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반대 의미로 해석하는 경우가 금방 나온 경우인데요. 여기 나오는 teach나 여기 나오는 give나 이런 말들은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런 식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앞에는 사람이 뒤에는 사물을 뭐뭐 하다라고 수동태처럼 해석하지 않고 능동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가르침을 받다죠. 원래 뜻은. 그럼 가르침을 받다니까 결국 배우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고, 미국이 주어짐을 받다죠. 하지만 결국에 자유의 진상을 받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원래는 수동태는 목적어가 앞으로 나오기 때문에 목적어가 있을 수가 없지만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인 경우는 앞에 있는 목적어가 앞으로 가면 뒤에는 목적어가 그대로 살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흔히 이런 동사들은 특이하게 뒤에 명사가 또 올 수 있습니다. 수동태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대부분 사람 주어가 뒤에 사물 주어를 갖게 되고 해석은 뭐뭐를로 해석하면 되겠죠. 대표적으로 be given 하면 사람이 사물을 받다, be told 하면 be asked 하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까 나왔다시피
be taught 하면 배우다 등등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뭐 조금 된 것 같아요. 우선은 정리를 다시 해볼게요. 수동태는 목적어가 앞으로 오는 겁니다. 그러면 뒤에 목적어가 일반적으로 생기지 않아요. 그죠? 두 번째, 목적어가 두 개 나오는 경우입니다. 그럼 A가 앞으로 올 수도 있고 B가 앞으로 올 수도 있겠죠? 수동태를 만들 때 특이한 것은 A가 뭐뭐에게라고 해석이 되고 B가 뭐뭐를 이라고 해석이 되니까 B는 뭐뭐를 이라고 원래 해석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어찌 보면 목적어 자리니까 목적어처럼 해석을 하면 되잖아요. 하지만 이때는 뭐뭐에게란 말을 끼워서 뭐뭐를 이라고 해석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억지로 to나 for나 of를 이 자리에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발생되는 be given이나 be taught나 be told 같은 경우는 해석을 주다가 아니고 받다, 가르치다가 아니고 배우다, 말하다니까 듣다라고 해석을 하게 되고, 이때는 되게 앞에 사람, 뒤에 사물 이렇게 나오는 구조가 됩니다. 즉 여기 구조가 이렇게 발생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해석을 할 때는 반대로 그다음에 문법의 특징은 뒤에 명사가 나오는 수동태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죠.